이번에는 이제 시간 코딩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건 저번 특강에도 말씀드렸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한 게 아니라 처음 한 게 아니라 하긴 했지만 누가 했다? 네, 탈레스가 먼저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결국 이 메타 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메타 인지라는 거는 상위 1% 학생들이 갖고 있다라는 능력이죠. 대부분 뭐 말하는 공부법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쵸? 메타 인지는 알려져 있기로는 무엇을 배우거나 실행할 때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능력. 그게 자기 평가의 영역이고, 두 번 그걸 넘어서 이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이제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이 과정. 거기까지 그 전체가 메타 인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쵸? 무엇을 알고 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만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는 거 그 말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워줘야 진짜 메타 인지가 형성된다. 또 거꾸로 플래너만 잘 작성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 플래너를 쓸 때 그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제대로 된 플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메타 인지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컬럼비아 대학교 부속 대학교의 리사 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가 한 말인데요. 저는 이거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학생들은 우리는 현재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 계획이라는 거는 아까 할 일 목록 작성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나열하는 거. 나 오늘부터 오늘 뭐 해야지 이런 것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가 계획은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요. 제 경험에도 비춰봤을 때 내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계획을 짰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강의 들어야지 뭐 이런 등등의 그 계획을 짰어요. 그거대로 했어요. 3 개월 동안 6 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학생들 많을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하더라도. 왜 그럴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왜 실패할까요, 또 학생들은? 그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짠 계획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말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안 돼 있던 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부족한 과목은 수학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더 많이 해. 예를 들어 언어 영역. 나 90 점이야. 100점 만점에. 모의고사 보면 90점 나와. 근데 100점 맞고 싶어. 그러니까 언어 공부만 열심히 해. 더 파. 근데 실제 우리가 성적이 잘 나오려면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야죠.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잘하는 것만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우리가 뭐야 지금 시험이라는 관점에서는 골고루 잘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간과하고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못해요, 학생들이 잘. 언어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수학 '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영어 '나중에 해야지.' 영어도 '난 독해는 잘해. 문법 잘해.' 근데 듣기를 못해. 근데 그걸 안 해. 잘하는 것만 해. 네. 대부분 그러다가 열심히는 하지만 시험 점수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도 생겨날까 봐. 네 그래서 계획도 중요합니다. 안 하는 학생보다 낫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학생들을 보면 보통 전체적인 상을 못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을 하는 단계. 네,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한번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 보여드릴게요. 저의 관점.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짜요. 이렇게. 네,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기획이에요.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제 사업 기획이에요. 사업 기획. 사업 기획. 네. 펼쳐 볼까요? 좀 크게 해 볼까요? 이렇게 되죠. 저는 어 대부 스스로 하루 전체를 컨트롤 맨날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큰 틀에서는 제가 달성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기획해서 합니다. 기획. 이게 계획이에요, 밑에가 부모님들. 이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 앞에가 제대로 돼야 돼요.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내가 일을 할 건지, 어떤 가치관을 할 건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학생들이 한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기획이다. 이렇게 해야 빠짐이 없이 뭔가 되는 단계, 실패하지 않은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마케팅만 빠져봐요. 제가 열심히 하면 뭐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모르는데. 그쵸?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영수가 중에 영어 공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이 또 시간 관리하는 거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쵸?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체 상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코딩의 이제 의미를 제가 정의해 보면요. 시간 코딩이라는 거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빠짐없이 구조적으로 기획하는 거. 그래서 계획을 하기 전에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획 능력이 우리 인생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요. 당연히 학습량이 증가하겠죠. 스스로 저런 구조도가 만들어지고 그 플랜에 따라서 자기가 저절로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집중력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공부는 공부대로 해. 근데 내 나름대로 할 거 다 했으니까 놀 시간도 생겨. 그러니까 논다고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면 놀게 해 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단순히 학습만이 아니라 스스로 생애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는 게 진짜 시간 관리가 아닐까. 시간 관리는 말이 시간 관리지 스스로의 인생 관리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자기주도 학습 이론들이 다 성인들의 평생 학습에서 온 거 아시죠? 그냥 학습 교육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이론들이 다. 자기 계발에 시간을 잘 관리하고 습관을 어떻게 잘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성인들의 어떤 방법론들에서 넘어온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이 전체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